안녕하세요. 작품 좀 보도록 할게요. 제가 시간이 될 때마다 수록된 작품들을 한번 좀 설명을 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슬전설인데요. 자, 요 뒤에 부분부터 볼게요. 어, 이미 대면에서 본 친구들도요. 한번 이렇게 빠르게 돌리기 해서 좀 봐주세요. 자, 그 당시에 막 빨리 나가려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네. 설은 한문 양식 중에 하나이다. 실제로 문제 풀 때는요, 이게 뭐랄까, 문제 푸는 거에 도움이 되는 만큼만 읽으면 되는데, 우리는 공부하는 과정이니까 좀 뜯어볼게요. 한문 양식. 여러분, 한문 양식이면 이것 떠올려야 돼요. 한문 아무나 못 써요. 그렇죠? 그러면 작자층이 누구란 얘기예요? 지배층인 얘기예요. 그리고 이거 아무나 못 읽어요. 그렇죠? 그러면 향유층은 누구예요? 사실 작자층과 향유층을 제가 구분한 게 좀 이상한데, 향유층은 쓰는 사람이나 읽는 사람이나 통합하는 용어예요. 근데 좀 이렇게 나눠봤어요. 자, 향유층. 더 자세히 말하면 또 그 중에서도 독자라고 할게요. 그 중에서도요. 자, 다시 향유층은 뭐다? 쓰고 읽고 다 그러니까 다 합한 과정인데 그중 저는 이제 독자층. 독자층 누구겠어요? 한자를 알아야 읽죠. 지배층이에요. 자, 두 번째 한문 양식이라는 거 중국에서 온 거예요. 오케이? 중국에서 왔어. 자, 이 설 양식은요, 주역, 이게 설괴로부터 시작을 했고요. 중국에서는 당나라 때 이게 좀 발전을 했어요. 우리나라에는 고려 후기 지배층들을 중심으로 이 양식이 많이 쓰였습니다. 그럼 왜 갑자기 뜬금없이 왜 쓰였느냐? 한번 읽어볼게요. 설에는 사물이나 상황에 대한 주관적 해석이 드러나는데 체험을 바탕으로 하여 사물이나 상황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수필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설은 뭐예요? 고전 수필의 한 갈래예요. 여기서 좀 주의해야 될 거. 의견을 제시한대요. 뭐에 대한? 사물이나 상황에 대한. 그러면 어떤 의견? 주관적인 해석이에요. 내가 해석한 거예요. 자, 이 내가 해석한 게 작품으로까지 남겨서 쓰이고 싶으면 어떤 해석이어야 돼요? 세계에 대한 새로운 통찰과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아무거나 다 쓰는 게 아니고요. 새로운 통찰과 깨달음을 겸비된 주관적 해석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물이나 상황에 대한 거기 때문에 당연히 뭐가 들어가야 돼요? 체험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본 것, 그쵸? 내가 직접 뭔가 해서 실수한 것, 이런 체험이란 얘기죠. 자, 설은 그 다음 볼게요. 비유적 방식으로 교훈을 전달하는데, 와, 이거는 흥미문학이 아니에요. 여러분, 고전소설 얘기할 때 교훈 전달한다고 얘기 안 해요. 재밌다고 얘기하죠? 자, 목적이 뭐예요? 교훈 전달이에요. 교훈 전달. 그러면 어떤 교훈을 전달하는데 다시 돌아가? 세계에 대한 새로운 통찰과 깨달음을 전달하고 싶다고. 어? 그러면 도대체 얘네가 얘기하는 새로운 통찰과 깨달음이 뭔데? 저 얘네들 양반이에요. 그러니까 고려시대 때 양반이라는 용어는 물론 조선시대에 쓰였지만 양반 계급이라고 칭해지는 고려 후기의 지배층들 바로 뭐예요? 무신정권 이후에 새롭게 등장한 신진 4대부들이란 말이에요. 이 신진 4대부들은요. 성리학자들이에요. 성리학자. 자, 얘네들은요. 뭐에 관심이 많냐면 이 세상을 돌아가게 만드는 원리가 무엇이냐에 되게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이기 이론론이니 이기 이원론이니 막 이런 거를 가지고서요. 계속 대립을 해요. 이는 만물의 어떤 이치, 기는 그것을 담는 그릇. 그게 이제 조화를 이루어가지고 하나다라고 보는 관점, 이기 이론은 아니다. 이 사물에 들어있는 그런 어떤 그릇은 그냥 단순히 그릇일 뿐이지 실제로 더 이상적인 것은 따로 있다. 이기 이원론. 뭐 제가 윤리 선생님이 아니라서 정확하게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요. 네. 요거를 이제 이기 이론론 같은 경우에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어떤 경험론이랑 연결시켜서
보는 사람도 있고요. 이기 이원론은 이거는 뭐 플라톤의 이데아론이가 연결시킬 수 있는데 그거는 그냥 어거지로 연결을 시킨 것이지 실제로는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네, 요거는 아마 2학년 때 윤리와 사상이라든가 이런 거 배우는 친구들은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이게 쉽게 설명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보면은 조금 이해가 가까울 것이다. 그냥 예시만 설명해 주는 거지 제가 하는 말이 맞진 않아요. 자, 요건데요. 이런 성리학자들이요. 새로운 세계와 요거를 하는데 다 필요 없어요. 말만 멋있지 사실은 본질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본질. 뭐 사물의 본질. 이게 무엇이냐에 대한 거를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냥 얘기하면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 경험을 바탕으로 그 경험한 게 생각해 보세요. 어떤 나의 어떤 경험 이거 사실이잖아요. 이 경험으로 바탕으로 의견을 끌어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 의견이 다름 아닌 깨달음이에요. 상대를 지금 깨닫게 만들어야 돼요. 설득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거는 깨달음이에요. 요 깨달음, 요거는 이제 의견이에요. 네. 여기부터 여기까지 오는데 공감을 얻을 수 있으려면요. 그냥 야 너 이건 이건데 이래서 이거야. 이렇게 안 돼요. 다른 말로 하냐면요. 야 너 시험 앞두고서 공부를 계획성 있게 해야 돼. 그래야지 성공할 수 있어. 내가 해봤더니 진짜 그렇거든. 이게 맞아. 라고 하면 여러분 그거에 대해 감동을 얻어요. 아, 얘 말이 맞구나. 진짜 시험 전에 계획을 세워서 정말 실천해야지. 이런 생각해요? 안 해요. 오히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요. 어떻게 보면 좀 환상적인 얘기를 한다거나, 어, 뭐랄까, 조금 작은 이야기를 통해서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얘네가 택한 게 뭐냐면 비유예요. 감정을 움직여야 돼요. 그쵸? 네. 그래서 다른 사물에 빗대어 비유하거나 풍자하는 우의적인 표현 방식을 많이 사용해요.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 고전 스필은요, 경험부터 깨달음으로 가기까지 뭘로? 우의적 기법이 많이 쓰여요. 우의적 기법. 우의는 의미를 그냥 전달하는 게 아니라 우회해서 전달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쓰이는 게 뭐다? 비유, 풍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이 비유 안에요. 뭐가 있냐면요. 어떠한 경험은 사실 나의 경험이거든요. 나의 경험이 설득력 있는 교훈까지 가려면요. 이거를 확대시켜야 돼요. 자, 예를 들어 줄게요. 이육설에서 하는 얘기예요. 내가 지붕이 이제 A하고 B가 있는데요. 요 A는요, 많이 썩었어요. 그래서 안 고쳤대요. 자, 이 석가래를 안 고쳤대요. 자, 이 B는요, 비가 왔대요. 이 비가 와가지고, 이게 썩어가지고, 그거 바로 고쳤대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집을 다 수리하려고 보니까 얘는요, 그 겉에만 고장났고, 얘는 석가래 기둥 싹 사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는 지붕을 누구한테 다치는 일이 아니죠. 그쵸? 이건 정말 나의 개별적인 경험이에요. 나의 개별적인 경험이에요. 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공감을 얻을 수 있으려면요, 일반적인 것까지 나가야 돼요. 그래서 얘가 뭐라고 했냐면, 사람의 몸도 그렇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의 몸도 빨리 아플 때 고쳐야지. 그냥 놔두면 큰 병이 돼. 이건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거거든요. 경험을 하지 않더라도 누구나 들을 수 있는 거야. 일반적인 경험이야, 이거는. 그래서 이 경험이 개별적인 경험에서 일반적인 경험으로까지 나가면서 자연스럽게 깨달음을 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몸도 그러하다 이렇게. 그럼 얘는 한 단계 더 나가요. 정치도 그러하다까지 나가는 거예요. 이게 이육설이에요. 자, 그러면 나의 개별적인 경험으로부터 일반적인 경험을 얘기하려면요. 생뚱맞게 아무거나 할 수 없어요. 둘 사이에 뭐가 있어야 돼요? 공통점이 있어야 돼요. 공통점. 자, 공통점을 다른 말로 뭐라? 유사점이 있어야 돼요. 자, 유사한 상황을 가지고 우리가 유사한 걸 가지고 비유해서 추리하는 걸 우리 뭐라고 해요? 유비추리 또는 유비추론이라고 해요. 이 유비추론을 수사법의 하나로 얘기하면 비유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유추 자체도 수사법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자,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고전 스필의 설에서 알아야 할 것이 바로 무엇이냐? 자, 정리할게요. 요거 딱 알아두세요.
자,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이거는 제가 그냥 설명하려고 조금 더 얘기하고 싶어서 하는 거고요. 자, 맨 처음 뭐하다. 얘 설 왜 썼냐? 교훈 전달하려고. 그 교훈이 뭔데? 사물의 본질 파악하라는 거야. 사물의 본질 파악하라. 자, 본질을 파악해야 되는데, 어떻게, 나의 개별적인 경험으로부터 다른 사람한테 너 사물의 본질을 파악해라는 교훈을 전달할 수 있으려면 공감대를 얻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유비추론을 통해서 누구나가 추정할 수 있는 거, 누구나가 경험할 수 있는 걸로 설득을 시켜야 돼. 그래서 일반적인 경험으로 가기 위해서는 뭐다? 유비추론이 있을 수밖에 없다. 거기로부터 깨달음을 전달해 주는 것. 이게 바로 고전수필의 설량식이다. 보시면 됩니다. 그죠? 네. 자, 이제 다시 앞으로 돌아갈게요. 이거 슬며서 되게 쉬워요. 자, 어떤 손이 나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어제 저녁에 아주 처참한 광경을 봤어요. 어떤 불쌍한 사람이, 불량한 사람이 큰 몽둥이로 돌아다니는 개를 쳐서 죽이는데 보기에 너무 참혹해서 나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 나 그래서 개돼지 고기를 안 먹을 거야. 라고 얘기해요. 자, 이거는 내가 들은 거예요. 어떤 손님이 나에게 말한 거. 내가 들은 거야. 내가 들은 거. 이것도 경험이죠. 그 말을 듣고 나는 이렇게 얘기해요. 아, 어떤 사람이 불이 이글이글하는 화로에 끼고 앉아서 이를 잡아서 불 속에 태워 죽여. 나 이거 보고 맹세했어. 이게 내가 얘기한 거야. 자, 이걸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얘는 물었고요. 얘는 답이에요. 얘는 뭐야? 내가 말한 거예요. 말한 거. 자, 이게 듣고 말한 건데 이 들은 사람의 핵심은 뭐냐면요. 큰 거. 그러니까 개, 돼지의 고기를 보고서는 먹지 않기로 했어 이거고 얘가 그거에 대응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나 이를 잡지 않기로 맹세했어요. 그랬더니 이 손이 실망한 듯한 표정으로 얘기해요. 이거 미물이잖아. 야, 나는 덩그렇게 크고 육중한 짐승이 죽는 걸 보고 불쌍히 여겨서 한 말인데 당신은 구태여 이를 예로 들어서 데리고 하니 나 놀리는 거야? 하고 대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반문하는 거죠. 반문. 자, 나는 좀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를 느꼈다. 무릇 피와 기운이 있는 것은 사람으로부터 소말, 돼지, 양, 벌레, 개미 이리까지 모두가 한결같이 살기를 원하고 죽기를 싫어하는 건 아니야. 어찌 큰 놈만 죽기를 싫어하고 작은 놈만 죽기를 좋아하겠습니까? 그런즉 개와 이의 죽음은 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당신이 지금 반문한 내용에 대해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야. 개나 이나 똑같아. 뭐 죽음을 싫어하는 것. 그래서 예를 들어서 큰 놈과 작은 놈을 적절히 대조한 것이지 당신을 놀리기 위해서 한 말이 아니에요. 당신이 내 말을 믿지 못하겠으면 열 손가락 깨물어 보세요. 자, 여기도 뭐가 됩니까? 비슷한 상황을 가지고 지금 유추가 사용되고 있죠. 엄지손가락만 아프고 나머지는 안 아파요. 한 몸에 붙어있는 큰 지절과 작은 부분이 골고루 피와 고기가 있으니 그 아픔은 같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각기 기운과 숨을 받은 자로서 어찌 저놈은 죽기를 싫어하고 저놈은 죽기를 좋아할 턱이 있겠습니까? 당신은 물러가서 어떻게 합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생각해 보고 단도직입적으로 이제 얘기하죠. 너와 돌을 이야기할 거야. 그런데 이걸 알아야 돼. 달팽이 뿔을 쇳뿔과 같이 보고 메추리를 대분과 동일시라고 해보세요. 그런 이후에 당신과 돌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용은 별로 어렵지 않아.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뭡니까? 몸집이 작으나 크나 뭐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마찬가지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좀 멋이 없어요. 그래서 주제를 얘기하기 때는 뭐예요? 모든 생명은 뭐다? 소중하다. 또는 소중하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 세계에 대한 새로운 통찰과 깨달음이잖아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생명 소중하지 않은 거 누가 뭐 아나요? 누가 모르나요?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이런 거예요. 모든 생명이 소중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는 있지만 그것을 내면화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뭐를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사물의 크기를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요게 판단의 기준이 된 거예요. 그러면 사물의 크기를 보고 이가 죽는 건 괜찮고 큰 코끼리가 죽는 거는 안 괜찮다. 이런 논리예요.
근데 여러분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개돼지의 죽음을 보고 너무 슬퍼서 이러고 있는데 상대방이 나는 이 죽는 거 보고 슬펐어라고 하면 조금 기분은 나쁘겠죠. 그렇죠? 자, 어쨌든 사물의 크기를 가지고 판단의 기준을 삼는데 이게 사물에 따라서 모든 생명이 소중한데도 불구하고 사물의 크기를 가지고서는 판단해 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선입견이나 편견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게 선입견 편견이 되는 거고요. 자, 요거를 사물의 크기를 가지고 판단할 수도 있지만 두 번째는 뭘로도 판단할 수 있냐면요. 인간 중심적인 가치관. 왜요? 이는 뭐기 때문에? 인간한테 해롭잖아. 인간한테 피해 주잖아. 그러니까 죽여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 여러분 모기 있잖아요. 모기 있으면은 모기가 날 물어. 그럼 어떻게 안 죽일 거야? 넌 생명을 소중하니까 넌 죽이지 않겠어. 그냥 먹어 같이. 그냥 내 피를 먹어. 이렇진 않잖아요. 근데 인간 중심적으로 뭐요? 죽여야 할 거 안 죽여야 할 거를 우리 멋대로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선입견이라는 거야. 편견.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 모든 생명이 소중하다는 이 사실은요. 우리가 말로만 들으면 아 그렇지 알지만 일상생활에서는 그거를 실천하고 있지 않잖아요. 이 편견에 가려서 모든 생명이 소중하다는 사실 머리만 알고 있지 실제로는 실천하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깨달음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죠? 예. 요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도를 이야기하겠다는 건 뭐냐면 네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과 편견 그거를 버리고 본질을 바라는 거야. 사물의 본질을 봐라. 그리고 그 현상의 이면을 봐라. 이 현상의 이면, 즉 이보다 본질을 봐라. 본질. 그래야지 나는 너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다. 이 얘기죠. 자, 이제 요렇게 되고요. 우리가 조금 더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이게 되게 다른 설과 다른 점이 뭐냐면요. 문답법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 좀 특이한 구성이에요. 대체적으로는 이육설이나 참화설처럼 자신의 경험 얘기하고 그걸 일반화시켜서 깨달음으로 나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문답법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 문답법의 역할은 뭐겠어요? 재밌잖아요. 그쵸? 실제적인 것처럼 느끼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의 집중을 하는데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좀 실감나기가 몰입도가 좋아요. 문답법을 하게 되면. 네. 이건 뭐 이것만 해도 상관없어요. 이것만 해도 상관없고요. 요 앞에 내용을요 자신의 경험이라고 얘기해도 상관없어요. 뭐 어떤 손이 나에게 개나 돼지의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해서 나는 이를 잡지 않겠다고 말했더니 손님이 실망하는 표정으로 나랑 장난하냐고 물었다.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걸 하지 않고 일부러 이렇게 늘어놓은 거는 독자층한테 좀 더 실감나게 이거를 보면서 몰입하라는 시간적 여유를 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요거를 우리는 좀 더 다른 걸로 조금 더 나볼게요. 여러분, 이번에 수능에서요, 해겔의 변증법적 원리라고 보셨나요? 그게 문제가 되게 어려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과계 계통 친구들은 그게 되게 어려웠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를 그런 식으로 바라볼 수 있어요. 뭐냐면, 자, 볼게요. 이게 정이에요, 정. 제가 정이라고 써볼게요. 정. 자, 그 다음, 요거는 이 사람이 이거에 대해서 답을 했는데 반하는 답이에요. 그러니까 큰 거에 대비되는 반하는 얘기를 한 거죠. 그렇죠? 네, 정반. 자, 그런 다음에 다시 얘는 요 정이랑 같은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이거 미물이잖아. 이렇게 정. 그러면 얘는 큰 거는 불쌍해. 작은 건 안 불쌍해 이거고 이 반은 무슨 내용이에요? 작은 거 불쌍해 이 얘기예요. 자, 큰 거 불쌍해. 작은 거 불쌍해. 얘는 뭐예요? 작은 것은 안 불쌍해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얘가 이 정반하고서 여기서 뭐야 하냐면 합을 해요. 합. 이 합은 뭐냐면 네가 얘기한 큰 거든 내가 얘기한 작은 거든 다 불쌍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정반합의 원리라고 해요. 그래서 이 정반합을 뭐냐면 변증법적 논리 전개라고 얘기해요. 변증법적 논리 전개. 사실 솔직히 말하면 해겔이 얘기한 변증법의 원리를 여기까지 적용시키는 거는요, 그냥 한번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지. 뭐 그렇게 뭐랄까 뭐랄까 좀 그래요. 네. 네. 이걸 그러니까 내 뜻은 뭐냐면 이걸 안 가르치는 선생님도 있을 수 있는데 안 가르칠 만하다 이런 얘기예요. 이걸 얘기하고 싶어서 한 거예요. 자, 이제 활교일의 정분법.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번에 수능 나온 거 있잖아요. 수능에 나온 거 한번 풀어보세요. 수능의 변제법적 원리가 바로 무엇인지 수능 국어에 나왔어요. 이번 2021년 수능에 나왔어요.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게 이제 다른 사람의 의견을 논박하는 구조잖아요. 이 논박하는 이 방식이 다른 설이랑 다르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논박도 되게 중요해요. 그죠? 좋아요. A의 말하기 방식으로 적절한 것. A의 말하기 방식. 자신의 처지를 드러내며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고 있다. 동의 구하고 있지도 않고 처지? 이건 내가 처한 상황이잖아. 그쵸? 그 다음에 2번 마음이 아파서 근데 이 마음이 아파하는 건 자신의 감정을 드러낸다고 얘기하지 보통 자신의 처지를 드러내면 좀 더 상황이 많이 나와 있어야 돼요. 2번 과거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가 자신의 잘못 없어요. 자, 3번 상황을 가정하여 상대방에게 일어날 사건에 대한 정보를 주고 있다. 상황을 가정하지도 않았고요. 물론 상황을 가정한 거라고 볼 수도 있죠. 왜냐면 손님한테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내가 가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 거니까요. 얘기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죠. 일어날 사건에 대한 정보를 주고 있다? 전혀. 예. 자, 상대방의 의도를 간파하고 자신의 본심을 숨긴 채 거짓말로 대응하고 있다. 그 다음 상대방의 의도를 간파한다. 자, 상대방의 의도는 그냥 슬픈 거예요. 그래서 나 개돼지 죽음 목격하고 너무 안쓰럽다 이 얘기를 한 거고요. 자신의 본심을 숨긴 채 거짓말로 대응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게 거짓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 거짓말이라면 나는 이를 잡지 않기로 맹세한 게 거짓말인가요? 마음이 아프지 않았는데 아팠다고 한 게 거짓말인가요? 전혀 상관이 없어요. 5번 볼게요. 상대방의 생각에 편견이 있음을 인식하고 상대방에게 깨달음을 줄 수 있는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바로 이 깨달음을 줄 수 있는 사례가 바로 뭐예요? 이해 죽음인 거죠. 이해 죽음인 거죠. 됐어요. 자, 이제 문제. 기억의 의도 볼게요. 기억의 의도. 자, 기억이 어디 나는가? 요거요. 당신과 도를 이야기하겠습니다. 도를 따르지 않는 사람하고는 대화할 필요가 없다. 이 생각해보세요. 얘가요, 정말 얘기하고 싶지 않다면요, 이거 얘기 안 해요. 이거. 달팽이 뿔을 쇠뿔, 메추리를 대분가 봐라. 라고까지 얘기했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얘기 안 해요. 그러면 답은 뭐겠습니까? 이건 답은 3번밖에 될 수가 없죠. 자, 그다음에 뒤에 넘겨갈게요. 자, 요걸 바탕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1번 어떤 손과 나의 대화는 글쓴이가 체험한 일 맞고요. 손이 나에게 나를 놀리는 게 아니니 라고 한 건 내가 의견을 피력하게 되는 이유 맞죠. 3번 나가 개와 이의 죽음은 같은 것이라고 말하는 거는 비유적 방식 맞아요. 네, 그것도. 근데 4번 볼게요. 내 말을 믿지 않겠으면은 열순간 깨물어보라고 한 건 인간관계에서 믿음이 중요한 이거는 너무 뭐랄까 터무니없는 답지예요. 그죠? 됐어요. 저희 넘깁시다. 자, 나가 개와 이의 죽음은 같은 것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 문장으로 서술하시오. 뭐라고 하면 돼요? 본문을 사용하라고 얘기하면은 요거겠죠? 모두가 한결같이 살기를 원하고 죽기를 싫어하기 때문이다. 네, 만약 문제에서 말하는 이유를 본문에서 활용하라고 하면은 본문에서 찾아
이렇게 만약 족벌을 줬다면 분명히 본문에서 찾아야 되기 때문에 요렇게 써야겠죠. 요걸 갖다 써야 돼요. 알겠죠? 여러분들 이게 제가 걱정인 게 지금 1학년 때는 서술형이 없었잖아요. 그쵸? 근데 2학년 때 만약 서술형이 생기면은 국어 서술형을 1학년 때 경험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예시를 들어준 거예요. 본문에서 찾아 이런 것 또는 조건 이런 거에 맞춰 꼭 찾아서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실견